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과 미국 75년 동안의 핵대결 여기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조선의 비핵화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뭐 미국하고 협력한다, 일본하고 협력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건드렸어.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그 참모진이 조선의 핵 역사, 미국과의 그 조선 미국의 핵 역사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냥 저기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자기 국력보 두루두루 이래서 핵을 보유했거나 또 이란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를 했거나 자기 국력을 위해서 그런 걸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조선이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된 그 과정은 상대방인 미국하고 휴전협정 맺고 있고 또 여기 또 뭐가 있느냐. 미국은 세계 최대 핵강국이야. 그리고 또 그 미국은 1958년도부터 한국에 핵 무기를 반입을 했어요. 주한미군은 지금도 조선은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도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역사를 인지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조선 미국의 75년 핵역사. 자, 조선 미국의 75년 핵대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잘 알자 이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참모들이 이걸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나처럼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 했다, 외교관 했다, 하다, 바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원대한 것까지는 들여다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죠. 이 75년 동안 조선과 미국의 핵대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되냐? 왜 75년이라고 그러느냐, 이걸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과 미국의 핵대결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50년 11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는 한국전쟁 시기잖아요. 미군이 한국군 그 연합군이 다시 1950년 10월까지 북진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중국군이 하고 부딪히면서 퇴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 그 퇴각하는 미군이나 국군들이 그러니까 쉽게 우리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면 도망을 가니까 거기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도시도 점령하고 농가도 있고 다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는 핵 원자폭탄을 여기 지금 조선하고 만주에다가 이제 원자폭탄을 쓰려고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실질적으로 메가드 사령관은 조선하고 만주에 원자폭탄을 쏘자하고 모든 제안서를 틀으면 미국 대통령이 올린 거야. 그걸 틀으면 오케이 했으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인민들은 1950년도부터 미국의 핵 위협에 받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북에서 여기 이북 오도총을 보면 많은 이북 사람들이 월남했잖아요. 특히 흥남부두 같은 경우에 대동강 철교, 도하, 민간 도하 이 사건들은 다 왜 일어났느냐? 바로 미국이 퇴각하면서 핵폭탄을 쓰려고 한다니까 이 주민들이 죽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망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에? 여기도 또 그렇게 핵폭탄을 쏜다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도망 안 치겠어? 피난 안 가겠냐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 1958년부터 주한미군, 여기 한국에 미군 있잖아요. 지금. 주한미군이 핵폭탄을 반입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미군 핵무장. 58년도부터 이 한국에 지금 주한미군이 핵폭탄을 반입해가지고 핵폭탄을 비치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폭탄이나 핵전쟁을 준비하는 거잖아. 이 핵전쟁 준비는 조선도 문제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 용산 현재 용산 미군 기지가 미국의 핵전쟁 주의소로 전환된 거예요. 핵전쟁 주의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참모들이 이런 데는 전혀 무리한이기 때문에 그 용산으로 들어간 거야. 용산은 중국, 러시아, 조선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핵전쟁 최전방 지휘소예요. 동북아시아에.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핵단추하고 직접 연관돼 있어. 그건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내가 신문 받으면서 미군 부대에서 많이 들락달락 했잖아요. 반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대항해서 조선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거 60년대까지는 이게 조선의 경제가 막 하고 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김일성 주석이나 정치를 그거 하다가 아이쿠야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으로 전환돼. 병진 노선. 이건 내가 다 공부한 거죠. 평양에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 이게 국방 뭐 일반 재생 조직. 이게 핵이야. 국방 핵무기. 10월 10일 날에 김정은 총비서 그 연설문에 그 내용 있잖아요. 미국의 핵 무기에 대항해가지고 우리는 경제와 핵무기를 같이 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바뀐 거예요. 이 핵대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이제 미국이 세계 핵 강국인데 조선이 그에 대항해서 어떻게 변해가느냐. 지금 이제는 미국도 쏘겠다고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조선 세 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 있는지 몰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대항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짚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 58년도 전쟁 끝나고 쭉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조선도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조선은 어떻게 됐나 이게 1980년대 말 핵폭탄을 보유해요. 핵포탄이야 이거. 폭탄이 아니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핵폭탄은 지금 ICBM이 큰데 실어가지고 일본에 나가사키나 이런 폭탄 떨고 가지고 한 개 도시를 파괴하는 거지만 핵포탄은 이 포탄은
대포에다 그렇게 쏘는 거예요. 범위가 그냥 한 1km, 2km 반경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지역 파고를 형성하는 거야. 공격하는 밀집형 공격 정격전을 해 들어오면 거기다가 쾅 쏴가지고 그 한 사방 한 4km 한 10리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방어를 하니까 뚫어야 되겠다. 뭐 일반 대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 핵포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 조선은 먼저 보유했어요. 이것이 그걸 잘 아셔야 돼. 조선은 핵폭탄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핵포탄 미군에 대응해가지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러다가 이걸 알았어. 자, 노태우 정부가 노태우 전두환 정부 다음에 생긴 노태우 정부가 소련에 붕괴하고 중국을 개혁하면서 조선이 핵포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야놈들아 그걸 내놔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야 새끼야 너 미군은 가지고 있잖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도에 두 가지 정책을 했어요. 북방외교 정책도 있지만 정확하게 첫째는 뭐냐? 북방정책. 북방정책이 뭐냐? 중국, 러시아하고 외교관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유엔에 가입하는 거야. 유엔 가입. 유엔 가입. 이 정책을 했단 말이야. 다음 하나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야. 한반도 비핵화. 이 두 개를 추진해가지고 실현을 했어. 이때에 노태우 대통령이 주한 미국에게 한반도 비핵화해야 된다.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내가야 우리가 조선의 핵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하니까 미국에서 알겠다 그러면 발표해서 우리는 주한미군은 미국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내간다 그랬어. 그러고 내가고 본 사람 누구도 없어. 또 뭐 형식적으로 했어도 실제 핵폭탄이 있는 상자를 내갔는지 껍데기 상자를 내갔는지 현대 군사가로 보면 여기 주한미군이 뭐 3만 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민군하고 전쟁해가지고 그걸 이긴다 뭐 이런 담보가 없어요. 핵무기 없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조선은 현재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안 가지고 있어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핵무기가 오는 데는 불과 10시간도 안 걸려. 그와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선언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다 보면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1994년이 되면서 김일성 사망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죠.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시작. 이게 된단 말이야. 이거 언제나 1994년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까지 17년 동안 이 기간은 뭐냐? 미, 일, 한국 이게 결탁해가지고 조선을
붕괴시키는 게 고립 압살시키는 정책을 한 거예요. 고립 압살. 조선 고립 압살. 이렇게 국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해서 조선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붕괴시키자 이쪽으로 매달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아사하고 또 여기 중국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요. 내가 구출한 사람이 지금 전체원 사람들이 뭐 34,000명이 나는데 내가 그 정책을 변화시켜서 오해 한 3만 모든 정책을 내가 변화시켰잖아요. 광화문에서 물대포 맞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 중국에 나와 있는 30만 명의 우리 인민들을 살려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 남과 북은 두 국가는 전제에도 서로 평화가 유지된다. 왜? 서로 유통이 되니까. 실패했잖아. 왜? 죽기 살고 한국이 반대. 한국 국민들이 반대를 해. 정부가 반대를 해. 이게 됐다는 거. 고립압살. 이 과정에 김대중 정부 그 진보 정부 노무현 정부도 나타났지만 그거는 이미 이 고립 압살 정책의 새로운 미소 정책이지 그게 진실한 정책은 아니었다 이게. 조선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꽃을 들고 뒤에는 칼을 들고 오히려 더 비열한 거야. 앞에서 야이씨 맞짱 뜨자 하는 것보다. 그게 김대중 햇볕 정책이에요.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면 그 철학적 그 논리는 맞아요. 서로 평화롭게 살자. 그러나 현재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존재하면서 조선하고 미소를 짓고 서로 꽃을 들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사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조선이 안 섞여 넘어가질 않은 거야.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25년까지 지금 14년 동안 이건 이제 김정은 통치 기간이에요. 김정은 통치. 이 기간에 김정은 총비서는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고난행군을 하면서 어쨌거나 미국의 고립 압살 여기서 벗어나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핵을 단계적으로 좀 동결시키는 이런 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트럼프도 3번씩 만난 거야. 그 역할을 내가 한 거야. 내가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내가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말할 필요 없지만 내가 만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뭘 알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그때 당시 김정은 총비서하고 관계, 한국과 조선과의 모든 이벤트 그거는 내가 한 거예요. 나의 영감으로. 그러면서 이 민주진영이 무능하다는 걸 내가 알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깜이 아니다. 확실한 거예요. 결국은 정권도 빼앗기고 오늘의 12.3 내란 쿠데타는 그건 문재인이 만든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우리 검찰총장 하면서 만든 게 누구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이러면 그러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이거 봐라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조선, 미국 완전한 힘의 핵의 힘이 핵힘
핵무기 힘이 비등해진 거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조선 세 개 나라밖에 없다. 그렇게 힘이 커진 거야. 그걸로 엊그제 10월 10일 날 우리가 눈으로 다 봤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의 핵 무장 그 원인과 지금까지 그렇게 커진 것은 미국하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발생한 형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국의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미국은 가만히 있잖아. 미국은 알아. 미국 때문에 조선이 저렇게 핵무기가 저렇게 만들어졌다는 걸로. 결론은 뭐냐? 결론. 조선의 비핵화는 조선 비핵화는 뭐하고 같으냐? 주한미군 철수요. 철수. 이거는 조선을 비핵화하자는 거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얘기야. 이거는 수학이고 과학이야. 이게 수학이고 과학이야 이게. 에? 우리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 둘 되고 하듯이 둘 더하기 들어가면 너희 되고 과학, 자연의 원리, 섭리 있잖아. 섭리. 결론은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상당히 모순에 빠지고 있잖아요. 비핵화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걷잡을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모순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조선의 비핵화 문제를 건드리면 미국이 좋아할 줄 알아야 거야. 미국은 그런 거 할 걸 바라지 않아요. 조선의 비핵화 그 자체를 바라지 않아. 왜? 자기네 이권에 반하니까. 오히려 정보국이나 전략가들은 조선이 더 핵무기를 강화하기를 바래. 왜? 그것은 그 미국의 국방력과 정보력에 대한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잖아요. 사회주의 국가하고 다르잖아.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조선과 미국의 핵대결 75년 역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 75년 후에 조선의 비핵화를 하자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얘기하고 같다는 거. 이거는 수학이고 과학이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